안녕하세요, 회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뒷수부룩에서 마지막 두부 픽업을 했고요. 다시는 이제 뒷수부룩에 안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 바램으로 일단 철수를 했다가 허가가 밀리는 바람에 다시 다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승인을 받긴 받았는데 또 도로 갖고 내려오기 시간적 여유가 안 돼가지고 이번 주 물량을 뒷수부룩에서 생산을 하고 내일 물량까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지금 아마 아직 연락은 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사장님이 지금 그 보이텍하고 보이텍 와이프하고 해가지고 뒷수부룩 공장을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려올지 아니면 쉬었다가 내일 오전에 내려올지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일단 늦어도 내일 오후 안에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콩을 불려서 일요일날 다시 다음 주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은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다음 주부터는 키로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로 많이 뛰었던 적이 한 2주 전인가 그럴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전하고 그 다음 주까지 운행을 해서 거의 한 10하루 정도를 운행을 했거든요. 그 10하루 동안 거의 한 8,000km 이상은 탄 것 같아요. 7일 동안 5,000km를 넘게 탔거든요. 한 8,000km 이상은 탄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일단 그 장거리 운행 총 배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하면 월요일, 금요일 빼고 화수목만 이제 장거리 운전하면 될 것 같고요. 화수목이라고 할지라도 최장거리 운행은 목요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 같은 경우도 한 550km고 화요일 같은 경우 켈른도 한 700km 정도 될 것 같고요. 하노버만 한 90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하고 두부도 생산이 잘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한 달 전쯤에 두부가 잘 상태가 안 좋아서 업장 사장님들이 되게 많이 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주,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점점 두부가 좋아질 거다, 죄송하다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오늘 피드백 들어온 게 두부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그 기분에 다음 주부터는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잘 좋대요. 지금 이 정도도 딱 괜찮은데 더 좋으면 자기네들은 더 좋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제가 5월달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늘었다가 한 달 정도 두부가 안 좋아서 한 20통 이상, 30통 정도 주문이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금 좀 힘든데 다시 치고 올라가야죠. 그리고 사장님 아드님이 어젠가 그저께 사장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디셀도르프에 한 20통 정도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두부를 갖고 갈 수 있겠느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그거 20통을 줘버리면 오늘 하노버하고 내일 뒷주부룩에 대한 두부가 모자랄 것 같으셨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저한테 헤어한한테 9월 1일자로 넘겼어. 그러니까 네가 배달을 하고 싶으면 헤어한한테 두부를 사서 배달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장님 아드님은 두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안 왔죠. 사서 팔려고 하는데 누가 사서 팔겠습니까? 본인이 뭐 한 20통 팔면 그래도 한 400~500유로 정도를 챙겨서 그거를 챙기려고 했던 건데 사실 용돈이죠. 일주일에 한 500유로씩 용돈 생겼던 거죠. 한 달에 2000유로면 웬만한 사람 월급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켈른 쪽에 한 10통 이상이 빠져서 그게 고민이 됐었는데
사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뒤셀도르프 쪽에 그 사장님 아드님이 관리했던 한 20통 정도를 어차피 뭐 판매를 못 하시니까 저한테 넘기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빠져나갔던 두부 양만큼 다시 들어올 것 같아서 일단 그거를 기대를 해보고요. 또 열심히 하면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겨울 되기 전에 좀 확보 좀 해놓고 겨울 될 때 영업 열심히 해서 통수를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서 내년 봄 되면 직원도 뽑고 차량도 한 대 더 구매를 해서 두부도 같이 만들고 배송도 같이 뭐 번갈아도 그대로 배송하면서 이렇게 두부 공장을 좀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 영상에 제가 외국에 나오는 시점하고 싱가포르에서 살았던 내용들, 싱가포르에서 일을 그만뒀던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안 돼갖고 중간에 이제 끊었는데, 그거를 제가 마무리를 저 드리면, 일단 뭐 연봉 조정이 협상이 안 돼서 그만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7월 달에 그 각종 나라의 음식들을 소개하는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그 일까지 마무리를 해달라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일까지 마무리하고 2013년 7월 31일자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저희 부모님 와서 4박 5일 노셨는데 항공권이 하루 더 제가 5박 6일을 예약하는 바람에 하루 더 저희 집에서 묵으셨고, 근데 그 전에 7월 초에 그만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몇몇 저 아는 사장님들이 그 얘기를 아셨거든요. 근데 진짜 싱가포르에서 여기서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뭐 살도 한 30kg 이상 빠졌고 진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싱가포르에 있는 사장님들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살이 저렇게 빠졌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 사장님들이 제가 원하는 급여를 맞춰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을 하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굳이 싱가포르 좋은 나라 와갖고 왜 1년 6개월 일하고 나가려고 하냐. 그냥 여기서 비자 더 연장해서 자기들이랑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집값도 집값이었고 싱가포르는 영주권 개념이 없거든요. 영주권 개념이 없고 PR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제가 갔을 때 PR이라는 제도가 많이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돼가지고 많이 안 내주더라고요. 그냥 매번 2년씩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 사업을 안 하면 계속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비자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 쪽에서 채용을 안 한다라고 해서 연장을 안 해주면 저는 그냥 그 상태로 싱가포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젊은 나이였으면 도전이라도 해볼 텐데 젊은 나이도 아니었고 그때도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좀 옳은 선택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집사람은 그러면 다른 나라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어느 나라가 좋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독일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싱가포르에서 뭐 잘하는 영어도 아니고 그냥 떠듬떠듬 하는 영어라도 일단 영어로 소통을 하고, 사무실에서는 중국 직원하고 할 때는 중국 직원을 부릴 때는 중국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중국말을 못하다 보니까 숫자, 색깔 뭐 몇 가지만 해갖고 그걸로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의 대부분 영어로 써서 생활을 해왔는데 영어권이 아닌 독일을 가자는 게 이해가 좀 처음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뭐 영어권도 아니고 왜 독일이냐, 영국이면 영국이지 왜 독일을 선택을 하냐 얘기를 하니까 독일에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을 하니까 독일에서 어떤 나라든 아마 그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자기 나라가 생각하기에 이런 나라는 선진국에 속하니 이런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수월하게 비자를 내준다라거나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싱가포르도 있었고 독일이 보니까 독일에서 생각하는 선진국의 나라가 7개 나라라고 지정을 해놨었는데 저희가 7월 달에 그만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7월자에 인터넷에 뜬 게 독일에서 선진국으로 7개국 외에 추가로 1개의 나라를 더 추가를 시키겠다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바로 저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되게 자랑스럽죠. 독일이라는 강대국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8번째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상세 내용에 뭐였냐면 대한민국에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직업을 여하를 막론하고 비자를 잘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IT가 가장 많고 하지만 IT 외에 일반 직장으로 들어오는 비자 신청도 받아주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 선진국에 속해 있지 않은 나라를 보면 딱 직업군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직업 아니면 비자를 안 내준다라는 거라 그거 이상의 고 직업군이 아니면 비자를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해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아이에 대한 복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독일 자체가. 사실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교육비가 엄청 비쌌고요. 의료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일단 독일에서는 다 무료라고 하니까 일단 솔깃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 그러면은 독일을 한번 가보자 얘기해서 그때부터 독일에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되나 막 인터넷을 검색을 했는데 그때 때마침 영국에 본사를 둔 한국 식자재 회사 큰 회사가 있었는데 독일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 취직하는 걸로 목표를 정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해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부모님한테는 선의의 거짓말을 좀 했어요. 독일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독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곳에 그냥 무작정 간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냥 얘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독일에 스카웃이 됐나 보다 직접 진짜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막상 독일에 떨어지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독일에 관련돼서 아는 거는 내가 당장 묵어야 할 민박집 전화번호와 그 민박집 주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거리를 찾기 시작을 했고 제가 처음에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그런 쪽의 비자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제가 2013년에 독일을 처음 들어와서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싱가포르 좋아요. 좋고 매력있고 치안 좋고요. 살만합니다. 근데 여유가 없으면 진짜 힘든 게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진짜 제대로 쉰 적이 단 하루도 없었기 때문에 재밌게 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 오고 친구들 놀러 오고 아는 동생들 놀러 왔을 때
이런저런 곳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배송 다니면서 지리를 익혔던 거가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관광으로 왔던 코스보다 그래도 살았기 때문에 현지인들만이 가는 명소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부모님도 그렇고 아는 지인분들도 해서 다 그런 데를 구경을 시켜줬기 때문에 너무 싱가포르이 지금 보면은 또 한 번 가고는 싶어요. 독일에 와서 한 3년인가 지나서 싱가포르에 사시는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한번 휴가 받아서 한국에 올 때 싱가포르 좀 잠깐 여행을 와라. 그래가지고 5주 휴가를 한 번에 다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5주 휴가를 한 번에 다 써가지고 국적기를,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싱가포르를 가려면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찍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해서 도착지를 싱가포르 공항으로 해놓으면 무조건 인천공항을 들렸다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스탑오버를 하고 그렇게 여행 가는 게 가장 쌀 것 같아서 보니까는 한국 가는 비용에 한 10만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하면 싱가포르를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5주 중에 2주 반은 싱가포르에서, 3주 정도는 싱가포르에서 보냈고요. 2주 정도를 한국에서 보냈는데, 갈 때는 바로 인천공항에서 대기를 2시간인가 대기해서 바로 싱가포르를 넘어갔고요. 시차 적응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바로 배 타고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리조트에서 있으면서 시차 적응은 다 완료를 시켰고, 나와서 싱가포르에서 한 2주 정도 더 있었고요. 물론 호텔 잡아서 잔 건 아니고 지인분들 집에서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면서 잤어요. 그래서 만날 사람들 다 만나보고,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연예인을 봤죠. 신정환이라고. 아이스 카페를 하셨는데, 팥빙수 집이죠. 팥빙수 집. 그 오차드 로드 가운데 한 복판에다가 빙수 가게를 차리셨는데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저희도 이제 구경하러 갔거든요.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 총 매니저가 제가 알고 있던 사장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회원 아니세요? 얘기를 누구야? 그러니까 저 누구 사장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2주 잘 보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스탑오버 2주 걸고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 장인어머니 다 뵙고 그렇게 해서 독일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휴가를 쓰면 좀 눈치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휴가를 안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년에 기본 휴가가 24일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각 주마다 틀리긴 한데 헤센주 같은 경우는 그냥 노말 휴가가 한 24일 정도 돼요. 1년에. 그리고 법정 휴가가 또 있기 때문에 헤센주는 법적 공휴일 빼고는 법정 휴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쪽 슈투트가르트 쪽에 보면 법정 휴가가 일주일인가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4일에 휴가 합치면 보통 6주에서 7주 정도를 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헤센주 같은 경우는 5주 정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휴가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 직장에서는 24일 이상 안 썼어요.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못 써가지고 그 다음 해 좀 며칠 더 쓴 적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현금으로 받은 적도 있어요. 원래 현금으로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제가 현금으로 좀 챙겨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은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휴가를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독일이 날씨가 추워지면 싱가포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사셨던 분들도 아직까지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여행하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휴양지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라도 싱가포르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는 일하고 한국에서 다시 독일로 들어왔다는 일, 이런 얘기를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